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북한 전 지역의 포장도로 상태가 2.9%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 아마 다 평양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에서 도로 포장 상태가 아마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평양일 거예요. 평양에서 좀 포장도로를 좀 밟아본 여자로서 한국에 와서 고속도로라든가 시내도로를 보면서 놀랐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걸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어요. 외국에도 스쿨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멀타에 있을 때 그걸 못 봤던 게 시내 자주 나갈 기회가 없으니까 몰랐었거든요. 그러다 한국에 왔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어서 그걸 딱 듣는 순간 뭐가 뭉클했어요.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보호한다고. 진짜 운전면허 시험 볼 때도 보니까 애들은 어디에서 불시에 막 도로를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애들이 자주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서는 소행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도 만화 영화가 있어요.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요. 그게 있는데 운전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에 대해서는 그런 교통 규정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요. 5월과 11월은 사고방지 대책 월간이다. 5월에는 농촌동원 나가는 차가 많고 11월에는 배추전투 나가는 차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애들한테 함부로 길가에서 뛰어놀지 말아라. 근데 북한 애들이라는 게 놀이터도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애들이 막 길가에서 공 차다가 공이 그 차도로 굴러가서 좀 차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교 앞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차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애가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고 그냥 그 사건 이후로 학생들한테 계속 주의만 시켰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운전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교통 규정, 교통 질서 이런 게 보행자도 보행자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운전자보다는 사람이 먼저구나. 이걸 아마 제가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것도 제가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는데 차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끼우뚱하더니 올라갔다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저게 왜 필요하지 싶었던 거예요. 북한에선 본 적이 없으니까요. 시멘트랑 모래가 너무 남아도니까 저기다 갖다 붙여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차를 타면서 보니까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애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꼭 필요한 장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사고방지턱인 것 같아요. 실제로 차가 가다가도 과속방지턱이 있다면 속도를 늦춰야지, 속도 내는 그대로 가면 차부터도 되게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도 과속방지턱 앞에서는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는 왜 아직 이런 게 없을까? 물론 북한의 차가 좁기도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도 차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 도로에도 꼭 과속방지턱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속도 제한과 단속 카메라입니다. 이 속도 제한 표시도 제가 한국에 와서 좀 유심히 보게 됐는데요. 워낙 북한에서는 운전이나 차를 탈 일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유심히 잘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북한에도 아마 속도 제한 표시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운전자들이 잘 지키냐 못 지키냐 단속하는 카메라는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평양에 있을 때 평양의 중심가 도로에서 새벽에 교통경찰이 차에 치여서 죽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교통경찰은 도로에서 순찰 중이었고 그 지나가던 술에 취한 운전자가 급속도로 밟다가 딱 쳐버리고는 뺑소니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그랬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도로에 카메라가 하나도 없어요. 중심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카메라가 하나도 없어서 목격자가 없는 이상 범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18살에 되게 앳된 나이의 어린 여성분이었는데 그분 장례식 때 여기 한국으로 치면은 교통경찰청장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고위급 간부들도 다 왔었는데 무조건 잡아라 범인을, 그런 지시까지 내려왔지만 못 잡았습니다. 근데 진짜 한국에 와서 보니까 곳곳에 단속 카메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비가 알아가지고 카메라가 있는지 여기서는 계속 올려지잖아요. 속도를 늦추라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게 되는 속도 위반 등 교통법 위반들을 이런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다 잡아낼 수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빨리 북한에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너무 밝은 가로등입니다.
이에 대한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요. 제 친구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운전을 했는데 밤에 하는 운전은 처음이었었나 봐요. 한참 차를 타고 오는데 자꾸만 옆에서 차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하더래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안전운행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 뭐라 그러지? 그 상태로 서울에서 한 30분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집에 왔대요. 와서 보니까 본인이 앞에 전조등을 안 켜고 온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걸 안 켜고 여기까지 왔다고? 너무 놀라웠대요. 물론 이 전조등을 안 켜는 건 굉장히 큰 실수이지만 그걸 안 켜고도 집까지 잘 왔다는 거는 진짜 얼마나 가로등이 밝으면 가능한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평양에 있을 때 가로등이 10시면 꺼졌어요. 전기 사정이 워낙에 열악하니까 그렇게 밝지도 않지만 그것마저도 10시만 되면 다 불이 꺼졌었거든요. 특히나 또 지방의 도로들, 지방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이런 데는 특별히 이렇게 밝혀주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의 운전자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지방에 이렇게 갈 때 보면은 가로등은 없지만 약간 밤만 되면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란 건데 전등은 아닌데 멀리서 보면 전등처럼 보이는? 낮에 봤을 때는 얘네가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 밤에 보니까 얘네가 이렇게 도로 표시를 해주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있을 때는 가로등도 좀 밝지 못한 데다가 가게들에서 나오는 불빛도 그렇게 없거든요. 한국에서 보면은 가로등도 있고 그다음에 가게들마다 그 불빛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굉장히 대낮처럼 밝기도 하잖아요. 이것 역시 전기가 되게 풍족하니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평양은 아직도 그러지 못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불을 켜는 정도예요. 그리고 가게라던가 뭐 아파트 조명들을 다 해놨지만 그냥 형식상인 거고 명절 때라 가끔씩 이렇게 켜주는 거고 평소에는 많이 어두워요. 게다가 또 지방에 내려가는 도로들 이런 데는 거의 불이 없습니다. 진짜 농촌동원 나갔을 때도 느끼는 바지만 전지라고 했는데 충전지를 갖고 나가야 돼요. 밤에 이동할 때는 그게 정말 필수거든요. 포장도로도 아닌데다가 농촌에서 그냥 이렇게 걷다가 막 물운동에 빠질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농촌이라든가 지방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마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너무나도 놀라웠던 겁니다. 바로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다는 건 진짜 북한에 있을 땐 듣도 보도 못한 일이거든요. 제가 평양에 있을 때 한 14살 그때 수학여행을 원산에 갔었어요. 원산에 성동원 국제야영소라고 북한에서 가장 좋은 야영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원학급이 갔었는데 휴게소가 없어서요, 고속도로에. 가다가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세워주고 풀밭으로 들어가서 서변을 보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뭐 고속도로 중간에 세워도 될 만큼 당시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저희가 지나갈 때 차를 한 2대, 3대 봤나? 도로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차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휴게소도 없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밥도 먹고 뭐 화장실도 보고 주유도 하고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와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뭔가 도로는 꼭 어디로 가기 위한 그런 수단이고 통로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휴게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도로의 낭만을 운전의 낭만을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졸리면 쉬어가세요. 쉼터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만한 그 플랜카트의 문구를 썼었는데 졸음운전을 하다 보면은 나뿐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게 쓰기도 하고 걸리면 무조건 쉬었다 가라고 5분이나 10분이라도 눈을 붙였다 가라고 막 그렇게 썼는데 대체 내 목숨이 뭐라고 이렇게 그것마저도 되게 감동이었어요. 솔직히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북한 같았으면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겠으면 나고 나 스스로 조심을 해야지 시스템이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 편해요. 준비가 없이 그냥 차 타고 떠나도 가는 길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별로 걱정도 안 되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한국의 고속도로가 진짜 짱인 게 그 아파트 단지 옆으로 지나가는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한테 소음이 있을까봐 방음벽을 이렇게 설치해 놓잖아요, 도로에.
그리고 그 방음벽에는 새들이 부딪히지 말라고 새 모양까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한원 수료하고 집으로 갈 때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방음벽을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보면서 와, 이 유리가 남아도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만한 대형 유리를 갖다가 딱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과연 왜 필요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방음벽이다. 아,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소음이 많겠구나. 그래도 저런 게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싶었고, 아마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도 그 방음벽이 많이 잡아줄 것 같긴 합니다. 그것도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북한에서 도로를 보다 보면은 표지판이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딱 하나 있어요. 평안남도 평양. 여기까지는 평안남도고 여기서부터 평양이다. 뭐 이렇게.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양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인천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문구도 되게 많고, 이만하게 큰 그런 표지판을 갖다가 이쪽 방향은 구리 방향, 뭐 이쪽 방향은 서울 방향, 무슨 방향 해가지고 표지판들이 너무 잘 보이는 곳에 굉장히 크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톨게이트를 지날 때도 한 1km 전인가 그때부터 2차선이 현금이다, 2차선이 하이패스다 계속 보라고.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좀 정체가 된다. 이것도 바로바로 옆에 보여주는 LED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조선시대에 살다가 지금 현대로 바로 뚝 떨어진 느낌을 도로에 나가면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하이패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도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 아는 지인분의 차를 탔어요. 근데 그냥 톨게이트를 슝 지나가는데 띠링동 하면서 뭐 얼마가 결제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카드를 이렇게 댄 적이 없는데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카드가 뭐 어디 차 버닛에 붙어있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분이 여기 지금 하이패스 카드가 꽂혀있는데 이걸 바로 알아서 인식을 해가지고 결제를 한다. 와,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걔가 그걸 알아챈다고?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매번 볼 때마다 너무 놀라운 점은 도로 보수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표시판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라고 계속 빛을 보여주는 그 표시판만 달고 다니는 그 차도 한국에 와서 처음 봤거든요. 뭐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차가 있고 옆에서 막 도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도로 공사를 하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3명이 나와서 뭔가를 하는데 기계가 나와서 파고 다시 묶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순식간에 그렇게 쭉 도로를 펴면서 나가기도 하고, 도로가 이렇게 움푹 파여진 곳에 다시 채우기도 하고. 북한 같았으면요, 도로 한번 뭐 보수를 한다? 사람들이 한 30-40명이 붙어가지고 그냥 맞들이 들고 열사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에서 보니까 사람은 얼마 안 되고 기계가 모든 일을 하고 되게 빠른 기간에 딱 해제끼니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제 분명 지나가면서 여기 좀 도로가 좀 깨진 것 같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바로 거기 싹 메꿔져 있어요. 출퇴근 시간은 피해서 대낮이라든가 아니면 밤에, 새벽에 그럴 때 많이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도로 표지판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도 있어요. 각각의 차선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색깔로 이쪽이 무슨 방향이다 화살표랑 같이 이렇게 막 쓰여져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솔직히 바닥에 글자가 씌워져 있는 거를 한국에 와서 전 처음 봤어요. 너무 시골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평양에도 차선은 있어요. 있는데 자주 지워져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지워지면 바로바로 도치를 해야 되는데 도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평양에서 그 도칠하는 걸 봤었는데 약간 페인트 칠하는 느낌으로 그냥 쑥 바르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아, 원래 저렇게 칠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페인트 칠을 하는데 불로 녹여서 도로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두껍게 딱 붙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더 깨끗해져요. 더 하얘지고 글자가 더 선명해지고, 방향을 표시할 때는 바닥에 초록색으로 이쪽 방향, 뭐 핑크색으로 이쪽 방향, 정말 글자가 엄청 많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밑에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밑에다 다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너무 편한 도로고 운전할 맛이 난다, 그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인터체인지입니다. 북한에서는 리체다리, 립체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양에 보면은 한 2-3곳 정도의 밑에 도로가 있고 그 위로 다리가 있어가지고 가끔 영상을 통해서 그걸 위에서 찍은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와, 진짜 멋있다 생각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까지 가기도 하는 거예요. 직접 그 구간을 지날 때는 잘 모르겠는데 드론으로 위에서 촬영한 항공샷을 볼 때는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인터체인지만큼은 정말 발전된 나라들에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의 인터체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한국이 되게 발전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평양에서 포장도로를 좀 밟아본 여자로서 한국에 와서 고속도로, 시내도로 등을 다니면서 매우 놀랐던 점들에 대해서 쭉 두서없이 나열해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도로를 통해서 느끼는 점들은 정말 많고 많아요. 도로는 사람 몸으로 치면은 혈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관이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거는 나라가 그만큼 발전되어 있고 경제력이 대단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도로 건설을 하지만 도로 건설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역에 시달립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도로 건설로 인해서 고역에 시달리지 않는 그날 한국의 발전된 건설력이 하루빨리 북한 도로를 건설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